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5번 군부 독재가 연장되다. 그러니까 기존의 군부 독재는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박정희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두 차례 임기를 수행하고요. 그 과정에서 삼선 개헌을 추진해서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죠. 그리고 삼선 개헌의 결과 당선된 직후 72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사실상의 간접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직선제 기회를 박탈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간접 선거를 시행해서 무제한의 임기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것을 군부 독재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도 연장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자, 신군부의 정권 장악입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진압했고요. 그리고 신군부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12.12 쿠데타라는 걸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할 준비 그리고 과정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에 광주 지역의 시민군을 제압한 신군부는 5월 30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항상 이 신군부의 집권은 기존의 박정희 정부와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전에 5.16 군사정변이 있었을 때 이때도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비상입법기구, 통치기구를 설치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였죠. 이것과 유사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자, 그리고 정치인의 활동을 통제했고요. 언론사를 통폐합했고요. 삼천교육대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을 누굴 말하느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실권자였던 김종필 같은 사람들, 처음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졌을 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이후락 같은 인물,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YS, 김대중 같은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통제하죠. 언론사는요, 그 당시에 64개 정도의 언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8개로 통폐합시켜버립니다. 통폐합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한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삼천교육대는 뭐냐? 당시 불량배를 소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나서 내세웠던 구호가 정의사회구현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불량배들을 소탕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삼천교육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불량배를 데려갔다면 그것 자체로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이 끌려갔다라는 얘기죠. 무고한 사람들도 끌려갔고요.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순화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혹독한 훈련을 치렀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폭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요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무를 들고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원래 군대 내에서나 할 법한 이런 훈련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지금 이런 걸 시키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경우가 다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삼천교육대 운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자, 전두환은 결국 이제 스스로 진급을 한 이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자, 그리고 전두환이 당시에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안심시킨다는 명목으로 나는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헌법을 고칩니다. 간접선거와 임기 7년의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하게 돼요. 요게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 그리고 그 새로운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죠. 전두환도 2번 당선된 겁니다. 11대, 12대. 자, 그리고 간접선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유신헌법에서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가 뭐였습니까?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기구를 통해서 간접선거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두환 때 만들어진 5공화국 헌법 1980년 몇 월이었죠? 10월에 헌법이 개정되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누가 뽑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돼요. 흔히 말하는 체육관 선거를 진행합니다. 다만 당시 전두환은 임기 7년 딱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자, 그 이후 전두환 정부 시기의 통치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유화 정책과 포갑 정책을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중고등학생 두발, 교복의 자율화입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이승만 때부터 사실은 거의 쭉 이루어졌던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요. 이걸 해제했던 때가 1982년 1월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얘기를 하면 흔히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핵심적인 이 유화 정책의 내용은 목적은 그겁니다. 최대한 사람들이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했을 때 학생들이 정치나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기보단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노는 것에 더 시간을 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는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굳어져 버린 흔히 3S 정책 있죠? 3S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S는 흔히 스크린, 스포츠, 섹스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개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컬러 텔레비전도 보급되고요. 영화 상영관도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들이 등장하게 되죠. 반면 강압적인 통제 정책도 시행합니다. 언론사에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통제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이런 용어를 써라. 이런 방향으로 써라. 이런 사진은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땡전 뉴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보통 뉴스가 시작하는 게 정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오후 8시, 9시 그러면 땡 하고 뉴스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뉴스를 보면 땡 하고 첫 보도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땡전 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언론사의 지시를 내려서 대통령 전두환의 소식을 무조건 뉴스 첫머리에 내보내게 했어. 그래서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땡 하고 올린 뒤 첫 소식에서 바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걸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간첩과 연관된 활동으로 조작합니다. 이건 사실 이승만 때부터 쭉 이어져온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가기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게 됐죠.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인데요. 아까 왼쪽 위에는 삼청교육대 관련된 것이었고, 자, 지금 왼쪽 아래 사진은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시가 넘었는데도 통행금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었을 땐 거리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환영, 통금, 해제라고 써놨습니다. 밀크 커피를 파는 이런 상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는 보도 지침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돼서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도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예를 들면 야, 정치면에 하지 말고 사회면에 취급해라. 그리고 검찰의 발표를 꼭 실어줘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줘라. 그리고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해라. 뭐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두환 정부의 7년 정도가 쭉 지나가는데, 자, 이 전두환 정부의 이런 권력 장악,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이런 헌법 시스템, 이것들에 대한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87년, 그래서 영화 1987로도 우리가 한번 봤을 겁니다. 배경 보시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이 학생, 시민, 재야인사 등과 연계를 해서 직선제 개헌 요구 1천만인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김영삼이 이끄는 정당이었습니다. YS라고 약칭 쓰죠. 자, 그리고 이 직선제 개헌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약칭 민추협이라고 하는데 민주화운동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인물들입니다. 약칭 민추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군부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주 인사들이 이렇게 단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이런 노동 운동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자 대학생을 성적으로 고문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폭로가 됐던 것이죠. 자, 민취업 주도의 1천만인 서명운동도 1986년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 1987의 시작이었죠.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도덕한 사건에 대한 진상 요구, 그리고 전두환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들을 적극적으로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이 헌법 바꿔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하라라는 목소리를 냈던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시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호헌이란 헌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의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수호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거야. 자, 그래서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 야당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의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합니다. 자, 그리고 1987년 당시 5월 18일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발표됩니다.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 의해서 폭로가 되죠.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6월 9일 당시 여러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연세대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당시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 보도가 되고요. 결국 이한열 학생이 중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한열 열사의 사건 6월 9일. 그리고 그것이 보도되자 6월 10일이 되면 당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죠. 그럼 왜 6월 10일이었느냐? 당시 정부 여당은 민주정의당이라는 당이었습니다. 박정희 때는 민주공화당이었고요. 당시 전두환이 등장한 이후에 민주정의당이 만들어지는데 이날이 당시 민주정의당의 대선 후보 지명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전두환의 후계자로서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날이었어. 자, 이날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자, 이것이 쭉쭉쭉쭉쭉 이어지면서 6월 26일 국민평화 대행진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국에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됐고요. 이런 움직임이 커지자 결국 6월 29일 정부 여당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6.29 선언이라고 해요. 당시 여당은 민주정의당입니다. 줄여서 민정당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 6.29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헌법을 다시 고치게 되죠.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9차 개헌이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행 헌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사실은 여러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규탄점들이 누적된 것이 폭발한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또 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당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6월 민주항쟁은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적 원리가 작동하게 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결성되고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도 전개가 되었죠. 자, 교과서 107쪽에 이제 시간에 따라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추도미사, 4.13 호원조치 담화를 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 열사, 6월 26일에 국민평화대행진, 6.29 선언,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개 8, 9, 10번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조치 간단하게 다 언급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108쪽에 보면 주제 탐구로 읽기 자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대주제 2의 마지막 중산층이 성장하다. 이 시기의 경제, 사회적 변화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